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 스토익 리스닝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2025년이 밝았습니다. 1월 토익 LC 적중 예상 특강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월 달에는 많은 학생들이 토익을 응시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적중될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상을 보셔야 하냐면 강의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해커스토익 영어 홈페이지 www.hackers.co.kr 유명한 홈페이지죠. 거기서 토익 탭 들어가세요. 토익 탭 들어가셔서 토익 탭에 토익 자료실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제키의 적중 예상 특강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문제 푸는데 10분, 조금 고민하면 뭐 1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간 충분히 쓸 수 있죠? 우리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할애하셔서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해설 강의처럼 요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파트 1은 어떤 파트다?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이 쉽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트 1에서 틀렸다는 건 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파트 1부터 틀리면 그 파트 1의 여파가 어디까지 가죠? 파트 7까지 갑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최대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파트 1에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서 파트 1의 평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실수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치명타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없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파트 1은 보기가 짧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한번 쭉 들어보고요. 하나씩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Ready and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B, A lamp is being switched on. C, The man is resting his elbows on a desk. D. A drawer has been left open. 자, 우선 여러분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는 시제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사람이 등장 사진에서는 BING라는 시제와 그 다음에 being, PP라는 요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시제가 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시제가 무엇을 묘사하는 거다? 동작, 움직임을 묘사하는 시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BING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게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위치나 상태를 또 묘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BING는 동작을 묘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이런 문장에서는요. 지금 이 사진이 걸려있다. BING가 쓰였지만 사물의 위치를 묘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몇 단어 정도 있지만 대체로 뭐예요? 대체로 BING는 동작을 묘사한다. 이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진에서는 여러분 대체로 사람의 동작이 묘사될 수 있지만 우리 A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A, The man is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자, 남자가 지금 걷어 올리는 중이래요. 전혀 아닙니다. A 안 되고요. B는요. B, A lamp is being switched on. 램프를 켜는 중이다. 얘도 아니죠. 자, C는요. C, The man is resting his elbows on a desk. 정답이고요. D는요. D, A drawer has been left open. 지금 서랍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안 맞죠. 따라서 정답은 어디로 고르셨어야 됐다? C번으로 골라주셨어야 됐습니다. 제가 아까 구두로 잠깐씩 해석을 해드렸는데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단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됐던, 아셔야 됐던 단어들은 제가 위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 The man is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rolling up이라는 건 걷어 올리는 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rolling up. 근데 무엇을 걷어 올리는 중이다? shirt sleeves라고 하니까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셔츠를 닫고 있죠. 그래서 걷어 올리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man is rolling up. rolling up. The man is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그렇죠.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연음 처리 잘 해주시고요.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전혀 아닙니다. B는요. B,
A lamp is being switched on. 자, 여기 시제를 보시면 A lamp is being switched on. be being pp라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시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뭐다? switching on. 그러니까 지금 켜고 있는 동작. 무언가를 이 램프를 켜고 있는 동작이 사진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도 절대 시제는 쓰일 수 있지만 그 동작을 구현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는요. C. The man is resting his elbows on a desk. 참 이 rest라는 동사가요. rest는 쉬다, have a rest, have some rest. 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도 rest in peace. 이렇게 평안히 잠들다. 뭐 이런 때도 많이 쓰이죠. 하지만 토익에서 rest라는 의미는요. 뭔가 쉬다라는 의미 혹은 이렇게 어떤 사물에 받쳐 놓고 있을 때 손을 받칠 수도 있고요. 팔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 내려놓고 받치고 있을 때 우리는 rest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금 뭐하고 있다? resting his arms, 그의 팔을 받치고 있다. on a desk, 정확한 묘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n is resting his elbows on a desk. 해서 정답은 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D도 한번 들어보죠. D. A drawer has been left open. A drawer has been left open. 자, 우리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조고요. has been left open, has been left unopened도 반대로 많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open이라면 지금 이 drawer 뭐예요, 여러분? 서랍장이 open, 열려 있는 거고요. has been left unopen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unopen은 닫혀져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겠죠. 이렇게 서랍장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도 쓰일 수가 있고요. 모니터가 뭐 컴퓨터 랩탑의 모니터가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고요.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럴 때도 has been left open 혹은 has been left unopened. 이거 말고도 어떤 것도 많이 나온다? unopened. 이런 구조로도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표현 다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더 잘 써먹으실 수 있겠죠. 발음해 보세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발음을 해야 합니다. has been left opened, has been left unopened. 다 뭐예요? 열려있다, 닫혀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은 이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얘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제 중에 하나는 be, being, pp. 요 시제 있죠. 이 시제는 그러니까 아묻다라고 하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be, being, pp. 얘네들은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는 쓰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시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제가 쓰일 수 있냐? ppp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제? has pp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제? has been pp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제는 다 어떤 것을 나타내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위치라든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는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시제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제는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아까처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A부터 바로 갑니다. Number 2. A. A driveway is covered with leaves. B. Some boxes are being loaded onto a van. C. A vehicle is parked on the side of a road. D. Some bricks are stacked near a building.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OX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험 보다 보면 항상 애매한 기준들이 좀 있단 말이죠. 내 눈에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제 자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내가 모르는 사물이 나왔거나 특히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물 사진에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동그라미 X를 바로 못 치면 세모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정답은 바로 C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A, B, D는 왜 정답이 될 수 없었는지 헷갈림의 요소들은 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바로 갑니다. A. The man is rolling up. 자, A부터 바로 가볼게요. A.
A driveway is covered with leaves. driveway는 도로죠. driveway is covered. cover이라는 건 덮여져 있다 with leaves. 그래서 나뭇잎이 덮여져 있는 도로를 묘사했는데요. 나뭇잎이 덮여져 있는 도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나뭇잎으로 덮여져 있는 도로를 묘사했는데 정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B는요. B. Some boxes are being loaded onto a van. Some boxes are being loaded.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be being pp라는 시제는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loading 하고 있는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싣고 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짐을 싣는 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C는요. C. A vehicle is parked on the side of a road. 그렇죠. A vehicle, 지금 차가 parked, 주차가 되어 있대요. On the side of a road. 그러니까 side인가 이게? 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세모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 도로의 side, 측면 쪽에 차를 주차해놨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고요. 자, D 들어볼게요. D. Some bricks are stacked near a building. 그렇죠.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서부터 사실 들어보시면 bricks가 stacked가 돼 있다, 벽돌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boxes are stacked 이랬으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긴 bricks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림의 요소가 주어에서부터는 없죠. bricks가 쌓여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쌓여있다만 듣고 헷갈리셨으면 안 돼요. 지금 벽돌이 쌓여있다기 때문에 near a building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런 표현 하나만 배워볼까요?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 있죠. 쌓여져 있는 모습 on top of each other, on top of each other. 그냥 쌓여있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요. Some boxes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그러면 이 켜켜이 쌓여져 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쌓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묘사할 때 듣게 될 표현이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할까요? On top of each other. 한 번 더 같이 시작.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파트 1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제 부분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특히나 사람 사진보다는 사물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주어부터 어디까지 정확한 위치, 문장 끝까지 다 들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시는 것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딱 골라서 듣고 정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번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트 2는 시험장에 가서 파트 1을 원만하게 잘 끝냈다. 파트 1 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파트 2도 자신감 있게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트 1이 우중충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개운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를 잘 풀려면 파트 1을 잘 끝내셔야 한다라는 점을 당연한 얘기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파트 2에서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파트 2가 쉽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촘촘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파트 2는 듣자마자 와 엄청 쉬웠다라는 시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오답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정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뭐 좀 틀려도 다음 문제 풀면 돼. 이런 근자감이 좀 필요한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흔들려서 파트 3, 4를 같이 망해버린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죠? 파트 2에서 힘들어도 파트 3, 4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당장 힘들지만 다음 문제는 쉬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파트 3 바로 파트 2 3번 문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질문부터 들어볼 거고요. 질문에서 전체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했던 요소가 뭐였는지 질문의 핵심 키워드만 골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들어볼게요. Number 3. Who is in charge of training the security guards? 다시 한번. Who is in charge of training the security guards?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의문사는 알 거고요. In charge of, who는 다 알 거고 in charge of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in charge of 무슨 뜻이에요? 담당하다, 책임지다, 관리하다 이런 얘기죠. 누가 담당자야? 누가 관리하는 거야? 라고 묻는 질문이죠. in charge of의 동의어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in charge of는요.
책임지다, 담당하다, 관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who's responsible for, who's responsible for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습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고 who is responsible for 이것도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거 who's taking care of. 자, taking care of를 토익커라면 내가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돌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될 표현이죠. taking care of도 책임지다, 담당하다, 관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똑같은 뜻이죠. 누가 관리하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관리자야? 이거 교육. 누가 담당자니? Who is in charge of training the security guards? 교육하는 거 누가 담당이야? A. A부터. The charger is broken. 그렇죠. In charge of the charger. 만약에 이걸 듣자마자 charger는 충전기죠. 충전기가 고장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나오신 분들은 해석으로 지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who's in charge of, charge, charger. 유사하죠? 파트 2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발음이 뭐가 돼요? 오답 공식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오답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파트가 파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도 들어볼게요. B. It includes some basic exercises. It includes some basic exercises. 그렇죠, 여러분. Includes basic exercise.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좀 아주 기초적인 운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바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해석으로 누가 관리자야와 맞지 않는 맥락이네 하고 지우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exercise와 어때요? training. 이 훈련하는 거죠. 교육. 이렇게 연상어휘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상어휘 때문에 지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상어휘로 지워주면 자, 우리 정답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C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C 들어보죠. C. That's probably James. 누가 담당자야? 아마 제임스일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B를 듣고 좀 긴가민가 하더라도요. 누가 담당자야? 아마 제임스일걸? 그러면 그래도 B보다는 뭐가 더 정답스럽다? C가 정답스럽구나 하고 저울질을 해나가면서 C를 골라주실 수 있겠죠. 파트 2가 참 많은 학생들이 저는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후기를 많이 남기거든요. 파트 2 풀 때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쵸.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파트 2는 확신으로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B랑 C랑 비교해 봤을 때 B가 좀 더 오답스러워. 그럼 C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C가 좀 더 정답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C를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저울질이 매 문제마다 필요한, 매 보기마다 필요한 파트가 파트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질문 자체는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에 좀 익혀두세요. Who's in charge of, who's responsible for, who's taking care of. 내가 이게 익숙해지려면 눈으로 계속 보는 건 리스닝에선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음을 많이 해보시는 게 내가 그 표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 한번 해볼게요. Who's in charge of? Who's responsible for? Who's taking care of? 발음하면서 익히세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의 핵심 바로 들어볼게요. Number 4. Are you free to come to my party on Friday? 다시. Are you free to come to my party on Friday? 여기서 핵심만을 짚자면 물론 다 들으면 좋죠. Are you free to come to my party on Friday? 너 올 수 있는 내 파티에 금요일에? 이렇게 바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good job.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아직 전체를 못 듣는다. 그러면 Are you free? 너 파티에 올 수 있어? 시간 되니? 요 정도만 Are you free? 뭐 시간 괜찮아? 요 정도라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Free to come to party. 너 내 파티에 올 수 있니? A. Actually, it's free. Actually, it's free. 여러분, 아까랑 똑같죠? Charge, charger. 동일어휘 들어가죠? 동일어휘는 일단 걸으세요. 알겠죠? 동일어휘. Actually, it's free. 그거 무료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난 시간이 있어라는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거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 발음 일단 경계합니다.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B. B는 Let me check my calendar. Let me check my calendar. 내가 스케줄 좀 확인해 볼게. 캘린더는 달력이죠? 달력 좀 확인해 볼게. 올 수 있어? Are you free? Let me check.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되냐면 확인을 해보겠다는 간접응답 유형에 들어갑니다. 간접응답. 간접응답은 잘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잘 되는 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여러분 뭐라고 묻든 한번 확인해 볼게 라는 뉘앙스들은요.
정답이 잘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묻든 혹시 저녁에 시간 있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 친구 회식 온다고 하니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어디서 야유회 한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여러분 확인해 볼게는 뭐죠? 만능이다. 완전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이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Let me check. 이 부분이 바뀌겠죠. Let me check my diary. 내가 내 다이어리 좀 확인해 볼게. Let me check with my boss. 내가 우리 상사랑 한번 상의를 해볼게. Let me check the timetable. 내가 시간표 좀 확인해 볼게. 등등등등. 이 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확인해 보겠다. 어디를 한번 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표현들은 빈출되는 간접응답이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C. I will confirm your booking. I will confirm your booking. 내가 너 예약 확인해 줄게. 여러분 예약을 확인하겠다. party와 연상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nfirm booking이라는 건 그래서 연상어휘로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는 정답을 어디로 연결한다? C가 좀 긴가민가 하더라도 B가 어떤 답이에요? 정말 정답으로 잘 나오는 뉘앙스 간접응답이니까요. B를 골라주셨으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또 아까처럼 핵심을 짚어봅시다. Number 5.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다시 들어보죠.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한 번 더.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3번을 들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는 전체를 다 이해해야 하는 평서문 형태고요. I don't know, 몰라.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모르겠다? How to access.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내가 회사 서버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접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이거를 뭐 회사 서버 하나만 듣는다고, 뭐 access 하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평서문은 뭐가 필요해요? 직청, 직해. 듣고 바로바로 해석하는 마치 내가 파파고가 된 것처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서문을 아주 final lev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이러면 여기서 모르겠네 만 해도 안 되고 회사 서버만 잡아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I don't know how to access the company server. 들어볼게요. A. Yes, production is going well. Yes, production is going well. 왜 평서문이 어렵냐면 내가 명확하게 유사 발음을 들은 게 아니라면 전체를 해석해야 지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으로 지워야 하는 그런 보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사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연상어휘라든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네, 그 production 생산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production 생산하는 게 잘 되고 있어요. 전혀 뭐가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지우셔야 했던 그런 보기가 되고요. B는 B. I'll give you some directions. I'll give you some direction. 내가 방법을 좀 알려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B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였고요. 그 다음에 C는요. C. They should be serving us soon. 그렇죠. 여기 마지막 server과 serving us soon. 그들이 우리를 곧 serving 해줄 거다. serving이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제공해 줄 거다. 우리에게 제공해 줄 거다. 이런 뜻인데요. 뭐 뜻을 모르더라도 server, serving 유사 발음 들어가니까 우리 정답은 뭐다? B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게 좀 평서문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키우셔야 된다? 듣고 바로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don't know. 자, 바로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I how don't to know access how the to company access server. the company server. 다시 한번 갑니다. I don't know I how don't to know access how the to company access server. company server. 이렇게 바로바로 영어 속도도 따라가 보고 해석하는 것도 안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I don't know how to 모르겠다. access the 어떻게 company server. 접속하는지 회사 서버에 이런 식으로 듣고 바로바로 해석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서요. 6번 문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Number 6. Where can I exchange foreign currency? 자, 핵심. Where can I exchange foreign currency? 여기서 핵심은 Where can I exchange currency? Where can I exchange만 들어도 어디서 교환하나요가 되는데 currency니까요. 외국 화폐를 어디서 환전하나요? 라는 맥락이 맞겠죠. 어디에서 exchange currency 환전할 수 있죠? Where can I exchange foreign currency?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A. A.
I'm taking a later flight. 다시. I'm taking a later flight. 그렇죠. 나는 늦은 비행기를 탈 거다 이거죠. 그래서 foreign 요 단어와 flight 비행기가 연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이니까요. flight 비행기 이렇게 연상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 B는요.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자 나오죠. Can I exchange it? 우리 앞서서 계속 보고 있는 어떤 오답이죠? exchange 동일어휘 들어가니까 동일어휘로 지워야 하는 오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C는요 어떨까요? C는 C. Try the kiosk at the airport. Try the kiosk at the airport. 우리 공항에서 그 키오스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키오스크 주문 뭐 이런 것도 있죠? 키오스크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키오스크에서 환전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 환전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키오스크에서 환전해라. 정답은 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ry the kiosk 이럴 수도 있고요. 가장 뭐 직관적인 건 at the kiosk. in the airport.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키오스크에서요. 그냥 이렇게도 가볍게 답변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건요. 질문에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Where can I Where can I? 여기서 where can I라고 미국 발음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죠. 여기서는 지금 영국 발음을 써주고 있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Where can I exchange? Where can I exchange? Where can I exchange가 아니라 Where can I exchange? 한국말로 써보면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 can I exchang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있죠. Where can I exchange? Where can I exchange?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Where can I exchange? Where can I exchange?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where이라는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when이랑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when 발음과 where 발음이 정말 박빙이거든요. 시험장에서 when으로 들리기도 하고 where로 들리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7번도 동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7. Do you want to go to the beach or a theme park this weekend? or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는 선택 의문문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Do you want to go to the beach or a theme park this weekend? 그래서 이 선택 의문문에는 언제나 선택지 A or B 이런 맥락으로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였어요? Go to the beach, go to the beach. 해변가 갈래요? Or theme park. theme park는 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yes, no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아니야. yes, no의 맥락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쪽이야, 저쪽이야. 해변가야, 테마파크야. 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맥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A. A. Later this month. Later this month. 이거는 어떻게 들어도 해변가냐 테마파크냐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when이라고 물어야 나중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답변으로 빠르게 지우시고요. B. B는 Anywhere would be nice. anywhere would be nice. 뭐 어디든지 좋아요. 이런 얘기죠. anywhere이라는 것은 뭐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죠. anywhere 다른 말로 하면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doesn't matter. 이런 표현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듣자마자 상관없다는 표현이구나. 그 다음에 C는 C. It's right by the ocean. It's right by the ocean. 마치 ocean이니까 비치를 선택한 건가 싶지만 by the ocean이라고 맥락을 흐렸죠. 그래서 비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디 옆이다? 바닷가 옆이야. 바로 옆이야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이 선택지 A와 그 다음에 선택지 B는요. 정답으로 나와도 이게 동일하게 언급돼도요. 오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먹을래? 사탕 먹을래? 초콜릿.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어휘가 나오더라도 그걸 오답이라고 처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yes, no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정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라는 거지 맞아, 틀려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트 3로 넘어갈 거고요. 점수 잡는 Hackers.